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을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 진행을 맡은 박용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자리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돕기 위한 자리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3항에 의거해 마련됐습니다. 후보자 연설 시간은 10분간 주어지며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호 7번 민중당 편재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재승 후보 연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편재승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분들과 부당해고, 무급휴직, 강제 연차 휴가 등 하루하루가 불안한 직장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보건의료인들과 마스크 판매 때문에 고초를 겪은 약사님들과 그리고 약국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앞서 중앙경찰서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중앙경찰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내용은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아리 집창촌 불법 성매매 신고자 재갈 물리는 종합경찰서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겨울부터 시작한 것이 어느덧 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경찰서 앞에서 현수막을 들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미아리 집창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라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미아리 집창촌 성매매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성매매업소 관련자가 나타나 저를 향해 뭐하는 놈인데 신고를 하냐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핸드폰으로 체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매매업소 관계자가 초상권 침해라며 경찰에게 저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성매매업소 관계자 말대로 초상권 침해가 맞다며 저에게 핸드폰을 내놔라, 삭제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항의하다가 경찰관 모욕죄로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 신고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저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 그리고 열흘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아직도 이렇습니다. 미아리 집창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경찰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중앙경찰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 신고했다가 경찰관 모욕죄로 피의자가 되어 1년 반 가까이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미아리 집창촌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집창촌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기름역 10번 출구 부근 속칭 미아리 텍사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성매매 업소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되기 전까지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성북구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일부 유통업체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점 독과점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한 사회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배달앱을 통해 장사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등 유명 배달 주문 업체에 수수료로 떼이는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천만 원가량 매출을 올리는 분들 기준으로 볼 때 유명 배달업체에 내는 중개 수수료가 한 달 가게 수익보다 많아졌습니다. 왜 배달의 민족이 배신의 민족이 되었을까요? 역시 독점 때문입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을 독일의 한 업체가 인수하여 독점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기존과 달리 정액제에서 정일제로 바뀌면서 벌면 벌수록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배달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많아졌습니다. 머지않아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치킨 가격이 오르고 떡볶이 가격이 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정 마스크를 통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서 분산 시위, 배달의 명수 같은 공동 배달 앱을 통해 시장 독점을 제한하고 배달업체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최저임금도 보장해야 합니다. 성북구 주민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수 특권층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가 모든 부의 25%를, 그리고 상위 10%가 모든 부의 6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10조각을 10명이 하나씩 나눠 먹어야 공정한 사회인데, 우리 현실은 한 사람이 피자 7조각을 혼자 먹고 있고 나머지 피자 3조각을 9사람이 나눠 먹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일부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공적 마스크처럼 공공 임대 아파트 보급을 늘려야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4년 전 당선된 지금의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자그만치 41억 원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에 비교해 보면 자그만치 15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재산 상위 1%의 특권층들입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특권층 정당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임대료 때문에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무급휴직과 부당해고 위협에 놓여 하루하루가 불안한 직장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 3분의 1이 다 주택자들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3분의 1이 농업용 토지,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이 언제부터 농민이었습니까? 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상위 1% 특권층이 국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바꿔봤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매일 8시간 넘게 일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노동자가 2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1천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왜 노동자들이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합니까? 유권자 비율로만 본다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어야 하고, 그 중에 절반은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평등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노동자가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민중당이 있습니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명맥을 잇는 정통진보정당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민중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후 노동자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민중당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당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연봉 2,400만 원짜리 일자리 49만 개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파기하고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중당의 목표입니다. 노동자의 망치가 판사의 망치만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중당에 투표하시면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생깁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확실한 힘,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확실한 길, 그 길에 노동자 서민의 편, 기호 7번, 저 편재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노동자 서민의 오른팔, 기호 8번 민중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재승 후보의 방송 연설 들어봤습니다. 방송 연설 준비하신 편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성북구 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연설에 잘 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4월 15일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 연설은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을 선거구 방송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